한동훈이 누구인지에 이 앞전에 여러 차례 강의를 했습니다. 10번도 넘게 했어요. 한동훈이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뭘 일으켰어요? 이태원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별로 보지 않았어요. 더 탐사에서 보도한 내용과 한동훈이 태도를 보면 이건 규제포획 이론으로 다 설명이 가능해요. 우리가 규제포획 이론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규제포획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의 부족이에요. 우리가 개방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것만 많이 봤어. 이 첼리스트, 이거 호해 11강 다 호해예요. 내가 그때 정규 강의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그래서 호해로 계속했습니다. 호해 26강 한동훈의 망동, 한동훈 얘기에 다 그 첼리스트. 거기 술판이 벌어졌다는 걸 너무나 당연한데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려고 그래. 한동훈이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을 막으려고 그러는데 못 막고 있어 아직도. 이것 때문에 뭐예요? 명예훼손했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무슨 그 구속영장 쳤는데 판사가 다 기각해버렸죠. 2번이나 구속영장 쳤는데. 한동훈이 못 막습니다. 왜? 알리바이를 낼 수가 없거든. 알리바이만 내면 되는데. 왜 못 낼까요? 한동훈이? 자기가 거기 있었거든. 그럼 모든 증거가 있다는 증거만 나오지. 거기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많은데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1강에서 한동훈에 대한 영양진단을 했습니다. 오늘도 끝에 한동훈의 영양진단을 업데이트합니다. 내가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동훈의 밴댕이 콧구멍 같은 이 터널 비전, 이 터널 시야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한동훈과 윤석열 그 윤핵관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해야만 우리가 그거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문명이란 뭐냐?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정보와 지식의 총체. 이전 강의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런 지식에 관한 인식의 지평을 문명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정보와 지식의 총체, 즉 문명에서 뒤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 프론티에 있는 전방에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수들 아니야. 교수들이 지금 이 윤석열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몇 사람이야, 몇 사람. 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화에 있어서 많이 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문명을 발전시키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개념이 꽉 머릿속에 박혀서 누구라도 저 인간의 존엄성을 건드리는 그놈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왜 의지가 그렇게 없느냐? 없는 건 현대 문명이 어디까지 왔느냐 한 정보와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게 있으면 가만둘 수가 없지.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건드려? 어떤 놈이야 도대체? 하고 그 놈을 탄핵해야 된다. 그 탄핵을 못하잖아 지금. 누가 못하고 있어 지금? 민주당 애들이 못하고 있는 거야. 왜? 문명에 관한 인식의 지평이 뒤져 있으니까. 못 보니까. 자, 한동훈은 이미 탄핵했어야 할 인간이란 말이죠. 김건희와 한동훈의 경우를 봅시다. 내가 70강에서 이 사태의 치유책을 뭐라고 강의를 했어요. 그때 강의한 것에 인간은 누구나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인간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욕망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비전에서. 비전이 있어야 돼. 그래서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욕망도 작죠. 근데 비전이 있으면 욕망이 커져요. 아주 웅대한 욕망이 생기죠. 그런데 어떤 누구든지 욕망이 있죠.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도 있을 수 있고 욕망도 있을 수 있어요. 공적인 욕망도 있고 사적인 욕망도 있을 수 있죠. 어쨌거나 그 욕망을 충족하려면 자기가 그 능력을 그만한 능력과 역량을 갖춰야 돼요. 능력과 역량을 갖춰야죠. 그런데 자기 욕망을 충족시킬 만한 능력은 갖추질 못했어요. 역량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컴플렉스에 빠지게 됩니다. 한동훈의 경우를 봅시다. 김건희의 경우를 봅시다. 자기는 우월해. 이제 대통령의 연봉이 됐거든. 한동훈이는 자기가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됐단 말이야. 국무위원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왜? 얘는 무능한 애거든. 아직도 한동훈이를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아.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문명사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한동훈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무능한 사람이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한동훈을 유능하다고 아직도 생각해. 40%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게 미쳐버리는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유능, 무능, 아니 다 골치 아프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 그 나머지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그 탐욕은 곧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사회의 윤리적 질서를 파괴하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한동훈이에요. 김건희, 윤석열 이런 애들이에요. 변영자 선생님 맞죠? 제가 눈이 좀 벌써. 경숙님, 채팅창에 이제야 뜨네요. 자발적 강의료가 소소합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쇼핑하듯 선택적인 수사 기소하죠. 김건희는 이미 감옥에 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수사하지 않습니다. 수사 안 하는데 기소할 수는 없잖아요. 쇼핑하듯이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합니다. 누가? 한동훈이. 평생을 그래왔어요. 뒤에서 또 나옵니다. 김건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력을 날조하고 논문을 표절하고 주가를 조작하고 그 외에 남의 돈 빼앗고 뭐 갈취하고 이런 일들이 자기 이 최은순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뻔히 다 알고 있어.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수사하지 않습니다. 수사를 해야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은 의혹만으로 2년 가까이 수사를 해. 376번을 압수수색해. 검사 70명을 투입해서 완전히 그냥 이를 잡듯이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위증 교사를 시켜가지고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래. 나는 그래서 구자형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폰으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우월감 컴플렉스가 자신을 비판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김건희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죠. 절대 말을 하면 안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돼. 그 제왕이죠.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하는 꼴을 보면 고소고발을 통해서 응징하죠. 그래서 인류의 문명을 파괴합니다.